과학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언스톡의 이시안입니다. 아침엔 귀뚜라미 시리얼을 먹고요. 저녁에는 장수풍뎅이, 거미 등의 각종 곤충 튀김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밥상이 이런 곤충들로 채워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 곤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UN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0년 동안 곤충 식품화에 관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양이 200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설다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 세계가 곤충을 식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보고서에서 이제 미래의 식량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곤충이 주목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왜 갑자기 미래 식량 위기를 좀 이야기하느냐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하루 2만 5천 명이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 환경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네. 이제 때문에 인류가 이제 미래에 어떤 것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됐습니다. 이 수많은 식품들 중에 곤충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일반적인 소나 돼지, 닭 같은 육류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육류와 비교를 했을 때 추후 더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영양가 등을 이렇게 좀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곤충이 좀 친환경적입니다. 우리가 가축을 재배할 때는 좀 많은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상대적으로 곤충은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요. 번식력이 뛰어나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요. 사육 환경에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곤충이라고 하면 그 번데기도 저희가 먹어봤었잖아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저는 못 먹어봤지만 메뚜기 튀김이라는 것도 네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드셨어서 우리는 이미 곤충을 식품화하는데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맛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좀 네.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 쿠키 드셔보시겠어요? 아, 저는 곤충 한 마리를 딱 주시는 줄 알았더니, 쿠키 안에 무슨 애벌레 같은 게 갈색 들어있네요? 거절이라는 벌레가 함유되어 있는 이제 네. 쿠키인데요. 한번 드시고 한번 맛을 평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애벌레가 들어있습니다. 맛은 어떠세요? 일반 쿠키 맛인데요? 별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으신가요? 거부감이 덜한 게 아니라 전혀 없는데요. 그러세요? 네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양한 곤충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들이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쿠키뿐 아니라 좀 한방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양갱 이런 것들도 좀 점차 이게 다양한 종류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끝까지 씹어보니까 살짝 일반 쿠키와는 조금 다른, 어찌 보면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맛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특이하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방금 전에 한방차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곤충의 맛 중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특이한 맛이 나는 그런 곤충도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파리나 모기의 맛은 어떨지 예상해 보시겠어요? 파리, 모기를 제가 잡아서 봤을 경우에 굉장히 일단 작았거든요. 네. 글쎄요, 어떤 맛이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네요. 예, 파리랑 모기가 좀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곤충에 비해 좀 특이한데요. 서식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파리 같은 경우는 치즈를 먹고 자란 파리는 이제 치즈 맛이 나는 파리가 되는 거고 또 물가에서 서식하는 파리는 이제 물에 사는 오리나 물고기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오, 그러면 나중에 판매할 때 치즈맛 파리, 네, 그렇게 되는 오리맛 거겠죠. 파리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오,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곤충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모기 하면 저희는 가끔 좀 우리하고 유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곤충을 먹는 게 몸에 유해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연구진들이 그 식용 곤충에 대한 영양가와 독성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갈색 거저리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등이 충분히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초가 지붕에 살던 흰점박이 무지 애벌레 그 군뱅이 모양 한 거 있잖아요. 아, 군뱅이 그렇게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알겠네요. 네. 그것도 되게 많은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단백질 함유량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메뚜기였습니다. 100g당 60에서 77g을 함유하고 있었고요. 갈색 거저리도 100g당 53g을 함유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와. 뭐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높고 또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에도 충분히 좀 좋은 음식으로 되는 거겠죠. 우와, 단백질 함유량이 이렇게 높은데 지방이 낮다고 하니까 그 몸매 신경을 많이 쓰는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식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곤충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외 상황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도를 잠깐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지도는 국가별 식용 곤충의 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다양한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미 전 세계 20억 명이 곤충을 섭취하고 있고 또 판매하는 곳도 좀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네덜란드의 하렘, 영국 런던 등 이제 19개 도시에서는 식용 곤충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중국만 가더라도 이제 거리에서 바퀴벌레나 매미, 뭐 갈색 거저리는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그 중에서 또 전갈은 고급 요리에도 속한다고 합니다. 바퀴벌레를 먹는다는 거는 왠지 느낌이 살짝 모르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갈 요리를 좀 쿠키 대신에 스튜디오에 가지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굉장히 먹어보게. 이제 고가인 관계로 다음에 제가 좀 따로 모시도록 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비 문제상 저희가 전갈은 다음번에 네, 그 외에도요. 하죠. 네, 일본에서도 이제 간장이나 설탕 같은 걸로 조리한 말벌, 뭐 애벌레 등이 있고요. 뭐 곤충을 올린 초밥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곤충 초밥까지요? 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번데기나 뭐 애벌레 이 정도만 좀 식용을 하고 있지 거의 다른 곤충들은 약간 혐오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먹어본 그 쿠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뭐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다는 느낌인데 우리나라의 정확한 실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소해, 꽃뱅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소해? 제가 고소 딴 이름으로 끝나는 과자는 먹어봤는데 네. 고소해는 처음 듣는데요. 네, 이처럼 좀 우리가 식용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혐오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이 갈색 거저리와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칭을 공모했어요. 그 결과 이제 고소해와 꽃뱅이란 말이 당첨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더 친근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친근한 건 확실히 친근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곤충 이름들이 좀 길고 귀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워서 네. 확실히 그렇게 대처할 만한 그 상품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 가치가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이잖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 곤충 식품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뭐 세계 곤충 산업 규모는 2007년 11조 원에서 네. 2020년 38조 원까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경우는 귀뚜라미 산업만 해도 약 1,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되게 큰 규모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식탁에 곤충이 올라가는 게 조금 혐오스러우니까 그쵸. 다양한 조리법 등을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예정이고요. 네. 약
앞으로 연 1,700억 원의 시장까지 좀 키우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텔레비전을 보면 굉장히 뭐 먹방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음식에 관련된 방송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 산업이 대단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곤충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과학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조리 방법 이렇게 요리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식용을 해야 되니까 혐오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갈색 커서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쿠키로 드실 수 있었지만 네. 형태 그대로 후라이팬으로 튀겨서 만드는 요리도 있고요. 아니면 귀뚜라미 같은 경우 아예 가루로 분말을 만들어서 양갱이나 뭐 이렇게 에너지바 등의 이제 스틱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지금은 단순히 스낵에 좀 그치고 있지만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다양한 요리에도 더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뭐 양파나 당근 등의 야채를 먹이고 싶을 때 뭐 갈아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고단백질 식품인 곤충의 경우에도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미래 식량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곤충 저희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곤충의 식품화에 관한 이야기 설다혜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식량이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약 90%에 달했던 우리 식량 자급률은 현재 약 23%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소득 2만 달러가 넘는 OECD 국가 가운데 식량 문제를 걱정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량 자급률을 올리는 것만큼 대체할 미래 식량 개발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특별한 사이언스 톡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